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목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세요? 체리나, 소리 들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서까지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 배웠냐면 맨 처음에 6배의 8면체, 그 다음에 4배의 4면체, 그 다음에 8배의 큐빅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얀텔러 이펙트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적 변형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하구조, 바로 4배의 사각 평면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기하구조를 살펴보면 이겁니다. 금속이 있는데 요렇게 리간드가 딸랑 4개가 있고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XY 평면이 되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이때 각도가 짜잔 짜잔 뭐 짜잔 짜잔 서로 직각, 이런 상황을 4배의 사각 평면형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 4배의 사각평면 구조는 생각하면 이거예요. VS EPR을 위배하죠. 그러니까 안 좋아요. 자, VS EPR이 뭐예요? 바로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그 결합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다가 뭐 탄소의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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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109.5도가 돼야지 얘가 탄소를 중심으로 요렇게 평면에 온팡 눕혀진 상태에서 얘가 직각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맞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게 맞고 너는 나가리. 이렇게 판단하잖아. 이게 VSEPR이지.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금속을 중심으로 리간드가 4개가 붙어 있다면 각도가 뭐 109.5도인 게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진짜 저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보통의 유기분자에서 생각했던 VSEPR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VSEPR은 만족할 때 안정한 건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 여하튼 존재하는 물질은 그 물질적 관점에서 걔는 어쨌건 안정해야 돼요. 어쨌건 분리해야 돼요. 우리 자연계에 흔하게 발견되는 건 무조건 걔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체계를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쨌건 안정하게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분리한데 존재해? 아하.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조를 안정화하는 추가적인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D8 전자배치예요. 여러분 D8 전자배치 기억나세요? 자, 이 D8 전자배치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아까 설명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6배의 팔면체에서 이 금속의 디오비탈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있는 XY, YZ, ZX는 XY, YZ, ZX는 이미 전자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적인 평균을 하면 원래 6배의 팔면체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T2지에, 그러니까 E지에 채워져 있는 요 2개의 전자 있죠? 그래서 얘가 E지, 얘를 T2G라고 했을 때 E지에 채워져 있는 요 2개의 전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매우 안정해지고 하나는 아주 불안정해지는데 불안정해지는 건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안정해지는 오비탈에만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구조적으로 아주 큰 안정성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4배의 사각평면형이 되면 D8 전자배치에서 전자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여기에 있는 VSEPR 효과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배의 사각평면형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여기에 있는 D8 전자배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주기율표에 전이금속 중 니켈 제가 아마 스티브크 망페코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자배치가 3D8 4s2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팔라듐, 약간 위쪽에 있을까? 자, 니켈이 있는데 전자배치가 얘가
3D8 4s2.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팔라듐, 얘가 4D8 5s2. 그 다음에 플래티넘 5D8 6s2.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가 아마 10족인가 그럴 건데, 맞나요? 10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10족에 보면 니켈, 팔라듐, 아니 여기 뭐야? 아니, PD, 팔라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플래티넘, 백금. 얘가 10족 원소일 겁니다. 10족 맞지? 1, 2, 3. 3이니까 스칸디움. 하나, 둘, 셋, 3족.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옆에 11족 원소 중 니켈, 팔라듐 말고 이 플래티넘 옆에 있는 것 중에 금이라고 있거든요. 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O, D, 10, 6, S1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10족, 11족 원소 중 아주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있죠. 요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 세 개가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느냐? 바로 요런 기하학적 특징을 갖습니다.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이게 어디다 쓰니? 여기 쓰니? 여기 대충 써볼게요. 바로 여기 있는 팔라듐 2+. 자, 팔라듐 2+는 자, 여기에서 전자 두 개를 OS2에서 떼야 되겠죠.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4D8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 2+. 플래티넘 2+도 여기서 전자를 떼면 5D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 3+. 그럼 전자를 3개 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떼면 얘도 5D8이 되는 거죠. 요 세 개는 100% 4배위 사각평면형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팔라듐, 플래티넘, 금 얘네들은 정말 중요한데 얘네들은 화학 결합이 나타나면 무조건 플래티넘 2가, 팔라듐 2가, 금 3가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4배의 사각평면형이 돼요. 그 정도로 D8 전자 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봤는데 전자 배치가 팔라듐 2가, 플래티넘 2가, 금 3가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4배의 사각평면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타다. 그래서 이런 D8 전자 배치에서 바로 이렇게 4배의 사각평면형이 나타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기 한번 살짝 지워볼게요. 자, 요 세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는 D8 전자 배치였고요. 두 번째는 ML. 자, M은 금속이고 N은 리간드죠. 요 사이의 결합 길이가 매우 짧아요. 자, 그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요. 6배의 팔면체를 기준으로 리간드 두 개를 확 쥐어 뜯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리간드 사이의 VSEPR 효과가 적어지면서 금속과 리간드가 더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 또한 안정화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VS, EPR 측면에서 분리하려 하더라도 이렇게 4배의 사각평면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1의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의 효과라는 게 뭐예요? 바로 D8. 그래서 이 4배의 사각평면형에서는 이 D8을 반드시 외우시고 또 동시에 외워야 되는 게 팔라듐 이가, 플래티넘 이가, 금삼가. 요 세 개는 완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임? 아까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게 팔라듐 이가, 플래티넘 이가, 금삼가라고 했죠. 근데 10쪽에 니켈도 사실은 전자배치가 D8이거든. 근데 얘는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예요. 이 니켈 E 플러스는 리간드가 살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 니켈 Cl4 E-. 자, 여기서는 염소가 1-니까 니켈이 E+일 때 전체적으로 E- 전하를 갖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4배의 4면체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염소가 윅필드,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니켈이 이렇게 되면 니켈 여전히 E+, D8 전자배치인데 사이아나이드가 1-음이온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니켈과 이 리간드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진짜로 사각평면형이 됩니다. 여기서는 109.5도인데 그걸 누구? 요 리간드의 속성. 자, 사이아나이드는 반드시 외워야 될 뭐라고 했어요? 스트롱필드 리간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윅필드 리간드를 만나면 니켈 같은 경우는 D8이어도 4배의 4면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스트롱필드 리간드에서는 이렇게 다시 또 4배의 사각 평면형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트롱필드 리간드가 되면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인데 이게 커지죠. 어디서? 스트롱필드 리간드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벌어지면서 4배의 사각평면형이 될 때 이거와 이거 사이 차이도 더더욱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정해지는 정도가 이게 커지면 이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윅필드 리간드에서는 그런 효과가 적어서 VS EPR의 지배를 받아 4배의 4면체가 되지만 D8 전자배치의 니켈이 스트롱필드 리간드를 만나게 되면 델타 O도 커지고 여기에 있는 요거와 요거 사이도 커지면서 안정화 정도가 나타나서 4배의 사각평면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배의 사각평면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건 포인트가 3개예요. D8 그리고 팔라듐 이가, 금 이가, 금 삼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예.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결정장
그 안정화 에너지가 결정적 안정화이라는 저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매 이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하 구조에 대한 존재 가능성, 안정성 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그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 이론은 대강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요까지 반드시 그 뭐냐면은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자체에 대한 약간 그 분석을 좀 할 겁니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약간 주변 영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소가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 한 내용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